이른 봄날 오후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 시간, 이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 윤미자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준비하며 공손히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윤미자는 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 끝에 단정히 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말을 꺼내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현우가 곧 사장이 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소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현우가 임원에서 최고 경영자로 오르는 20년 넘게 내조해온 보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윤미자의 다음 말은 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이혼해 주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윤미자의 표정은 너무나 태연했어요. 마치 저녁 반찬 메뉴를 의논하듯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말하고 있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미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장 부인 자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현우한테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단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으로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며 따뜻한 국을 끓이던 날들이요. 회사 사람들 접대할 때면 음식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하고 웃으며 술잔을 받아내던 기억들도 떠올랐죠. 아이들 학교 행사며 학원 스케줄, 병원, 예약까지 모두 챙기면서도 남편의 인맥 관리를 위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요. 서진이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미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 현우한테는 다른 차원의 파트너가 필요하단 말이야. 사장 부인이라는 건 단순히 집안일 잘하는 것만으론 안 돼. 차원이 다른 파트너라니요.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삼시세끼 챙기고 가게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 그 모든 게 이제 와서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 들렸어요. 어머니, 현우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현우도 동의했어. 아니, 사실은 현우가 먼저 고민하고 있었지. 내가 대신 말하러 온 거야.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남편이 먼저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신감과 모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윤미자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생각해봐. 오래 끌지 말고. 현우 사장 취임식이 한 달 앞이거든. 곧 서류 가져올게. 시어머니가 나간 뒤 거실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가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확신이요. 시어머니가 말한 차원이 다른 파트너, 현우에게 맞는 사람. 그 말들 속에는 이미 정해진 누군가가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아이들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사흘 뒤 저녁 박현우가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쯤 일찍 돌아온 날이었어요. 서진은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앞치마를 벗으며 남편을 맞이했죠.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현우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사장 취임이 거의 확정됐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족 모두 축하 여행 가는 게 어때? 오랜만에 다 같이 해외로 나가자고.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이미 계획을 세운 듯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일주, 2주일 일정, 특급 호텔 예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어제 시어머니가 던진 이혼 통보와 오늘 남편이 제안하는 가족여행, 이 둘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이들도 좋아하겠네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항공권 검색 화면을 보여줬어요. 다은이 수능 끝나고 지훈이도 방학 들어가면 딱 맞아. 어머니도 함께 가신대. 그 말에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간다니요. 어제 그렇게 차갑게 이혼을 통보한 사람이 가족여행에 동참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내색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5명 표를 예약하면 되는 거죠? 현우가 잠시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응, 일단 그렇게 알아볼게.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어요. 가족여행을 제안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현우의 휴대폰 화면이 켜진 걸 봤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은 최 이사였어요. 서진은 가만히 서서 그 화면을 응시했죠.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벽 2시에 누가 업무 연락을 한단 말인가요? 사흘 뒤 윤미자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고도 없이 불쑥 들어서더니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진아, 여행권인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차를 준비하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현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내 자리는 빼기로 했어. 윤미자의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자리를요? 응. 내 대신 다른 분을 모시기로 했거든. 현우 회사 이사님인데 앞으로 우리 집안의 중요한 분이 되실 거야. 그 순간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에 온 메시지에 최 이사, 시어머니가 말한 차원이 다른 파트너, 그리고 지금 여행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이 상황까지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 됐습니다. 그것도 남편 회사의 이사라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 여행이잖아요. 서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윤미자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 곧 바뀔 거니까 미리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최민정 이사님은 현우 사장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야. 학벌도 좋고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능력이 출중하셔. 최민정. 서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윤미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너도 이해해야 해. 현우가 사장이 되면 곁에 있는 사람도 그에 걸맞아야 하거든.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교계에서도 인정받고 회사 일에도 도움되는 사람 말이야.
서진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해온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거지. 윤미자는 핸드백에서 여행 일정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박현우, 윤미자, 박다은, 박지훈. 서진의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죠. 항공권 예약도 이미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서운해할 줄 알았어. 하지만 이게 다 현우를 위한 거야. 너도 엄마니까 이해하겠지?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서진은 그 일정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 가족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일이 남편의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윤미자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항공권 예약 확정됐으니까 취소는 안 돼. 아이들한테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해. 애들 실망시키지 말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며 자신은 철저히 버려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최민정 이사를 입력했어요. 곧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죠. 명문대 출신, 경영학 박사, 52살. 서진보다 8살 위였습니다. 차갑고 지적인 인상의 여자였어요. 서진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요. 여행권으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 박현우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현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술을 꽤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일찍 자지 그랬어. 현우가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서진은 일어서서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물 드릴게요. 침대로 가세요. 고마워. 오늘 정말 피곤하네. 현우는 침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서진이 물컵을 가져왔을 때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 옷걸이에 재킷을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우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진동이 울렸죠.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는 민정이라고만 표시돼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정, 최민정 이사를 말하는 게 분명했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잠금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림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었죠. 오늘 회식 자리에서 당신 보니까 너무 좋았어. 사장님 될 모습 상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여행에서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드릴게.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 어머님께 인사. 이 문장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심지어 승인까지 한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 아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회사 법무팀 변호사 소개받아뒀어. 깔끔하게 정리하자. 아내 문제. 서진은 자신이 이제 문제로 분류됐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산 아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싸여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서진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서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휴대폰 잠금은 풀 수 없지만 이 메시지들만으로도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현우 휴대폰 화면을 사진 찍기 시작했어요. 알림 메시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했죠. 그날 밤 서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동선을 파악하고 만난 장소를 확인하고 호텔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현우는 숙취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어요. 어젯밤엔 미안.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괜찮아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서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죠. 오전엔 본사 회의 있고 오후엔 외부 미팅이야.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현우가 출근하고 나서 서진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검색했어요. 여러 곳을 비교한 끝에 평판이 좋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곳을 골랐죠.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상대 여자의 신상과 만남 장소, 숙박 여부까지 확인 가능할까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가능하다고,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죠.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서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남편 몰래 조금씩 저축해둔 돈이었어요. 의뢰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받고 싶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서진은 집안일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저녁을 준비할 때도, 현우가 퇴근했을 때도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오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서진은 곧장 사무실로 찾아갔죠. 조사원이 건넨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상세한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현우와 최민정이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 심지어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죠. 그 중에는 현우가 야근한다고 했던 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상당수가 개인적 용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가족여행 항공권도 법인카드로 끊었더군요. 조사원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죠.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숙박업소 영상 자료도 확보 가능합니까? 이미 받아뒀습니다. 여기 USB에 다 담았어요. 서진은 그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만 결정하면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료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정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요. 일주일 뒤 서진은 우연을 가장해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서진은 창가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러다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현우와 최민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최민정이 무언가 말할 때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게 보였죠. 서진은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자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박 전무님이랑 최 이사님 아니야? 맞아. 요즘 소문 들었어? 박 전무님 사장 되는 거 최 이사님 라인이 밀어준대. 진짜? 그럼 완전 백이 든든한 거네. 응. 최 이사님이 주요 주주들하고 친분이 있잖아. 그분이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얘기야. 서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라인. 남편의 사장 승진 뒤에 최민정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거죠. 여자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좀 묘하지 않아? 요즘 자주 같이 다니던데. 쉿,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솔직히 나도 그렇게 느껴. 서진은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이미 소문이 도는 거였어요. 남편과 최민정의 관계, 그리고 사장 승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카페를 나선 서진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꺼내 꼼꼼히 살펴봤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특히 눈에 들어왔죠. 가족여행 항공권뿐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 식사, 호텔 숙박, 심지어 명품 가방 구매까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돼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거니까요. 그리고 사장 승진 과정에서 특정 이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건 공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의미였죠.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회사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윤리 경영 페이지를 클릭하니 내부 제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 가능. 윤리위원회 및 감사팀에서 즉시 조사. 서진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제보 양식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목란에 임원 불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이라고 입력했죠. 그리고 본문에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현우 전무와 최민정 이사의 부적절한 관계,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적 지출,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증거 자료도 첨부했어요. 호텔 출입사진, 법인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서진은 눈을 감고 클릭했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2주일 이내 통보됩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서진은 컴퓨터를 끄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이틀 뒤 회사 감사팀장 한기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온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거예요. 먼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했죠. 박현우 전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보니 의심스러운 지출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적 용도인데요. 가족여행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끈다니. 감사팀 직원이 보고했어요. 한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습니다. 일단 해당 카드부터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예약된 항공권도 취소 처리하고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쯤 박현우의 법인카드가 갑자기 사용 정지됐어요. 현우는 회의 중이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와 귓속말로 전했죠. 전무님, 법인카드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하신 항공권도 취소됐다고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의를 중단하고 비서실로 나온 현우에게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무님,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팀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권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현우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법인카드 사용권이라니 뭔가 들통난 게 분명했죠. 급히 최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 큰일 났어요. 감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최민정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법인카드 사용권 때문에 내일 출석하래요. 항공권도 취소됐대요. 전화기 너머로 최민정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제보한 것 같은데요.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떡하죠? 사장 취임이 코앞인데. 일단 진정하세요.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당신은 내일 조사받을 때 모든 걸 부인하세요.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하고요. 전화를 끊고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제보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했을 때 서진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죠. 서진은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곧 사장 되실 텐데 무슨 일이 복잡하대요. 현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죠.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요. 감사팀 조사가 끝나면 진실이 드러나고 사장 취임은 물론이고 남편의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고요. 서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지만 현우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감사팀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윤미자가 급하게 서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조급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죠. 서진아, 있지? 문을 열자마자 윤미자는 안으로 들어서며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현우 일이 꼬였어. 회사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야. 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태연하게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감사팀에서 현우를 조사하고 있어. 법인카드 어쩌고 윤리 위반이 어쩌고 하면서 말이야. 사장 취임도 보류됐대.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윤미자는 서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한 거 아니야? 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윤미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노려봤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미자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이혼 서류야. 오늘 도장 찍어. 윤미자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서진은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라고요? 그래. 현우가 회사 문제 해결하려면 집안 정리부터 해야 해. 복잡한 상황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윤미자의 말투는 여전히 강압적이었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죠.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200만 원 1년치 지급, 주택은 남편 명의로 유지. 서진은 그 내용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이게 전부인가요? 적은 돈 아니야. 내가 혼자 살기엔 충분해. 윤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 오늘 당장 찍어. 그럼 현우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윤미자는 조바심 내며 기다렸죠. 잠시 후 서진이 도장을 들고 나왔어요. 윤미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마다 차례차례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윤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서진이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고 나자 윤미자는 얼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잘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말 부족했나요?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요? 윤미자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야. 다만 현우한테는 이제 다른 단계가 필요한 거지. 너도 새 출발하면 돼. 아직 젊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윤미자는 서류를 핸드백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간다. 아이들 일은 천천히 정리하자.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자신이 뭘 한 건지 실감이 났죠.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윤미자가 집을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거예요.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열었어요. 법인카드 부정사용 증거, 호텔 출입 영상, 메시지 내역,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최민정이 주요 주주들에게 박현우를 추천하며 보낸 이메일 사본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추가로 확보해준 자료였죠. 서진은 그 파일들을 모두 감사팀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박현우 전무 및 최민정 이사 추가 증거자료.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서진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박현우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합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감사팀에서 조치한 거래요. 전무님과 최 이사님 두 분 다 출석하라고요.
전화를 끊은 현우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미자는 막 집에 도착한 참이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이사회까지 열린대요. 윤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 서진한테서 이혼 서류 받아왔는데. 이혼 서류요? 서진이 도장 찍었어요? 그래, 순순히 찍더라. 근데 왜 갑자기 회사에서 난리야? 현우와 윤미자는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바로 그 시각 윤미자는 다시 서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듯 두드렸어요. 서진아, 문 열어. 당장 열어.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윤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에 뭐라고 한 거야? 당장 나와.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윤미자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서진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윤미자는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서진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오전, 박현우는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윤리위원회와 이사회 합동회의실 앞에 섰어요. 최민정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말은 나누지 못했죠. 회의는 냉혹했습니다. 한기태 감사팀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박현우 전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47건이 사적 용도로 확인됐습니다. 총액 3,200만 원에 달하고요. 특히 가족여행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기태는 계속해서 자료를 넘겼습니다. 또한 최민정 이사가 주요 주주들에게 박현우 전무를 사장으로 추천하며 보낸 이메일이 확보됐습니다. 이는 인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최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업무상 의견 교환이었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인재평가였고요. 평가라기엔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라는 표현이 업무상 평가입니까?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사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기태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죠. 그리고 두 분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 메시지 내역, 신용카드 사용 패턴까지요.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증거가 확보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 집에 가야겠어요. 서진이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같이 가마. 당장 가자. 오후 4시쯤 현우와 윤미자가 함께 서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차분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이했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윤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회사에 뭐라고 한 거야? 서진은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무슨 사실?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탁자 위에 준비해둔 파일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두툼한 서류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태블릿이었죠. 앉으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현우와 윤미자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먼저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죠. 고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현우와 최민정이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지난달 12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그날 현우 씨는 야근한다고 하셨죠.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사람, 복도를 걷는 모습,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현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업무상 만남이었어. 업무상 만남이 호텔 객실에서 이루어지나요? 서진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다른 날짜, 다른 장소였죠.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두 사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이건 지난달 23일입니다. 그날은 회식이라고 하셨죠. 근데 회식이 둘이서 하는 건가요? 윤미자가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프린트된 메시지 내역을 꺼냈죠. 이건 최민정 이사가 현우 씨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올 거야. 당신 아내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이게 업무상 대화인가요?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 그리고 우리 가족 여행 항공권까지요. 전부 회사 돈으로 결제하셨더라고요. 윤미자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현우야, 이게 정말이냐?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서진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건 최민정 이사가 주주들한테 보낸 이메일입니다. 현우 씨를 사장으로 추천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서진이 그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 전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회사의 미래도 저의 미래도 밝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게 업무상 추천서인가요? 아니면 연애 편지인가요?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민정 씨가 좀 과하게 표현한 거야. 우리는 정말 업무상 가까웠을 뿐이야. 업무상 가까우면 호텔에 같이 가나요? 새벽 2시에 문자를 주고받나요? 회사 돈으로 선물을 사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20년이에요.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며 저녁 때우고 당신 인맥 관리한답시고 웃으며 술잔 받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 꾸리면서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차원이 다른 파트너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감당 못한다고요? 그럼 20년은 뭐였어요? 연습이었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죠. 어머니, 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죠. 그거 효력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법원에 무효 신청했거든요. 강요에 의한 서명이라고요. 윤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대로 된 이혼 소송을 할 겁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죠. 윤미자가 휘청거렸습니다. 현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진은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가 아닌 해방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흘 뒤 회사 이사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우 전무와 최민정 이사에 대한 징계였죠. 회의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박현우 전무는 즉시 해임 처분합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은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의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최민정 이사 역시 해임 처분하며 인사개임 및 윤리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즉시 사옥에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한 처분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우는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공간이었죠. 책상 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승진 축하 사진들이요. 현우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전무님, 아니 박현우 씨. 보안팀에서 30분 안에 퇴거하라고 합니다. 경비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겼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현우는 그 시선들을 피해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회사를 나선 현우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장이 될 줄만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문자였어요. 박현우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오는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바랍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박다은과 박지우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대기업 임원 부정행위 적발, 법인카드 수천만 원 부정사용, 인사비리 의혹까지. 화면에 회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다은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오빠, 저거 아빠 회사 아니야? 지훈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박모 전무는 여성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두 아이는 말없이 뉴스를 끝까지 봤죠. 뉴스가 끝나고 다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응? 엄마한테 가자. 나 아빠랑은 못 살겠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방, 옷까지 책들을 챙겼죠. 1시간쯤 지나 거실로 나온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비됐어? 응. 바로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든 모습을 보고 멈춰 섰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다은이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한테 갈 거예요. 뭐? 뉴스 봤어요. 다 봤어요.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도 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전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지훈아, 아빠가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현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다은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아빠는 엄마를 배신했어요.
우리도 배신한 거예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죠. 아빠, 저희는 엄마랑 살 거예요. 아빠, 이해 못하겠어요. 두 아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1시간쯤 뒤 다은과 지우는 엄마가 사는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놀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다은아,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 다은이의 물음에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안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죠. 그래, 그래. 우리 함께 살자.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훈이 물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돼? 아빠는 아빠 인생을 살아가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은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거 없어. 다 어른들 문제야.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생겨났죠. 다음 날 서진은 법원에 아이들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주소가 공식적으로 바뀐 거예요. 박다은과 박지훈의 주소가 이제 엄마 집으로 옮겨졌죠.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은이가 물었어요.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죠. 솔직히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셋이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도울게. 이제 우리도 컸잖아. 서진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가족의 중심축이 이제 완전히 서진 쪽으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석 달 뒤 법정에서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원고 이서진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현우의 불륜 및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7대3의 비율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는 처분 후 원고가 7화를 가져가며 피고 명의의 예금 및 퇴직금도 같은 비율로 분할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얻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서진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은과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엄마,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우리가 이겼어. 세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길 거야.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면서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볼게. 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니까. 보름 뒤 서진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빨리 처분할 수 있었어요. 재산분할 비율대로 계산하니 서진의 몫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죠. 그 돈으로 작지만 아늑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어요. 아이들이 각자 방을 쓸 수 있었죠. 이사 첫날, 세 사람은 텅 빈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아직 가구가 다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서진이 배달 온 치킨을 상자째 가운데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먹자. 와, 좋아. 지훈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죠. 다은이가 콜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아늑하고.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이상하게 더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서진은 새로운 생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어요. 다은이와 지훈이 학교에 가면 집안일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구직 활동을 했죠. 20여 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서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죠. 지훈이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무슨 상인데? 모범 학생상. 선생님이 요즘 내가 많이 성숙해졌대.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은이도 거들었죠. 나도 성적 올랐어.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더 단단해진 게 느껴졌어요. 서진은 그게 가장 고마웠죠.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서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찾는다는 거였어요. 서진은 면접을 보러 갔죠.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경력이 오래 비셨네요? 네, 아이들 키우느라 집에 있었어요. 괜찮아요. 성실하게 일해주시면 돼요. 시급은 10,000원이고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손님들도 서진을 좋아했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 재료를 사려고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 씨? 돌아보니 옛날 이웃이었던 김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반갑게 인사했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소식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김 선생님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열어봤죠. 아이들 잘 지내니?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서진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끄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어요. 더 이상 현우와 나눌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서진에겐 소중했어요. 지훈이 엄마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행복해. 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이도 반대편에서 엄마 팔을 끼고 말했어요.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 딸.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의 길은 내가 연다.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진은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죠. 우리 함께 잘해보자. 엄마가 지켜줄게. 다은과 지훈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포옹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느껴졌어요.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였죠. 서진은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